뭐 여러 가지 희한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국회 개원식을 늦게 했어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이 반드시 왔는데 꼭 왔는데 민주화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안 왔다. 왜 안 온 겁니까? 글쎄요. 솔직히 뭐 개원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들이 꼭 왔는지도 사실 제가 기억도 안 났는데. 네네. 그러니까 두고 보니까 왔으니까 별 네. 사고 없이 그냥 네. 지나가니까 기억이 안 났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안 오다 보니까 네. 이제 기억이 났는데 네. 같은데 단순히 기분 나빠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이제 아주 나쁜 방식으로 지금 판을 엎어치기를 하려고 네. 그런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그 기자회견 때 발언할 때도 사회 반란 세력, 반역 세력이라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는데 반국가 세력. 네. 반국가 세력을 얘기할 때도 점점 좀 더 좀 구체화되는 부분이 있고, 네, 여러 가지 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뭐 네. 국가 기밀을 팔아먹었니 뭐니 하면서, 네. 그러니까 어느 일정 세력을 이 검찰 수사를 일단 원점 타격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일각에 나오고 있는 계엄령까지 저는 검토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완전히 이 판 자체를 헌정 질서를 엎어버리는 준비나 각오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국정 운영도 엉망진창이고 지지율도 올라오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반전을 꾀하는데 반전이 국민들에게 잘 보이고 무슨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판을 엎는 방식일 수 있다. 혹시 대표님 이런 건 어떠세요? 그 전날 국회 개원식 전날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 대표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개헌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처음으로 꺼냅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논란이 시작되는데 그것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뭔가 누구한테 들었을 거 아닙니까? 물론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있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계엄 얘기를 꺼내서 화가 났다기보다는 네. 저는 준비했을 거라는 뭐 확신을 하고 있는데 네. 준비하는 과정에서 야당 대표까지 떠드니까 그러면 이제 이 계엄령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충돌을 점점 극단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네네. 멀쩡히 잘 지냈는데 계엄령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식적으로 이제 충돌을 이제 가속하는 거죠. 그러려면 국회에 개헌 안 나오는 게 맞죠. 개헌식에. 예. 근데 현실적으로 계엄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국회 2분의 1 이상 과반이 요구하면 계엄을 해제해야 되는데 이미 민주당 의석만으로 상당수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일단 속셈일까요? 계엄 이전에 아마 검찰 수준의 계엄을 하겠죠. 군사 계엄 이전에 거의 이제 이런 걸 뭐 공포 정치라 그러나요? 아니면 뭐 공안 정치라 그러나 네. 뭐 굉장히 많은 이제 검찰 수사로 정치권을 거의 휩쓸어서 발목을 붙잡은 다음에 계엄을 가니까 이론적으로는 180석이 모이면은 과반이면 계엄 해제할 수가 있는데 꽉 붙잡아 놔가지고 네. 검찰 투상 못하게 해서 이탈을 시킨다거나 저 여당의 약정잡혀서 이탈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이 집시법 같은 것들을 이제 다 거의 제한을 하잖아요. 이제 네. 언론 출판 이제 집회를 제한시킬 때 네. 그걸 이용해서 체포한다거나 그런 정도의 이론적 계획들은 세워놨을 겁니다. 실제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근거는 뭘까요? 제가 그 박근혜 탄핵 무효 집회 때 저는 뭐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이 연사로 나갔는데 한 2월 넘어가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야 이게 그냥 인용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네네. 처음에는 주로 안보단체 일각에서만 계엄을 얘기했는데 나중에 3월 초 넘어갔을 때는 거의 전체가 참여단체 거의 전체가 계엄령 선포를 요구를 해서 태극기 집회가 거의 계엄령 선포를 위한 것처럼 뭐 보일 정도로 거의 뭐 솔직히 말씀 뭐 저 하나 빼고는 다 계엄을 주장하지 않았던가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탄핵 반대로 시작했는데 탄핵 반대가 기조가 아예 바뀌어서 계엄을 선포해야 된다. 근데 그 탄핵 소추 중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게 가능해요? 황교안 대통령 대행이기 때문에 대행이 할 수 있으니까. 황교안 대통령 대행한테 계엄을 선포하라. 뭐 아주 강력한 요구들을 했었죠. 그래서 그쪽 세력들하고 저랑 많이 충돌했었는데 저 그때도 저 똑같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계엄을 해봐야 그때도 이제 야당이 다수였기 때문에
바로 하루 만에 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당연히 이제 계엄을 한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언론 집회는 제한이 되니까 언론 집회 제한을 어기는 부분들을 순식간에 체포해서 정리하면 된다. 아, 예를 들면 계엄을 했다 이거야. 계엄하면은 야당이 집회 나올 거 아닙니까? 계엄 해제하라고. 곧바로. 뭐 그때가 다 잡아버리면 된다. 다 잡아들이면 현행범 체포라면 형사소송법상 48시간은 잡아둘 수 있으니까 영장이 없어도요. 48시간 안에 샥 해버리면 정말 그런 생각을 하나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당시에?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네. 그때랑은 지금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검찰을 동원할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지금처럼 자체가 원활하게 동원하기는 그러니까 어렵죠. 그때는 제가 현실적으로 아니 이 국회로 본회의 들어오는 국회의원들을 무슨 수로 군인이 체포하냐고 네. 내가 이제 강력히 반박을 했었고 실제로 그래서 이 계엄을 검토 단계만 가지 들어갈 정도의 실질적 움직임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네. 기무사에서 검토만 했을 뿐이죠. 네네. 그런 현실적인 우려가 있었을 거랍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검찰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경찰은 뭐 하위 파트너니까 네. 뭐 조정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이제 이 충분히 한 몇십 명 정도는 꼼짝 대상 못하는 이 캐비넷 정도는 만들어놨을 거고. 그리고 저는 뭐 문재인이 관련 수사도 다 그 일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사권까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 국회 과반으로서 계엄 해제는 막을 수 있다고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때보다. 야, 근데 2024년에 우리가 변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주제가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좀 서글프네요. 근데 저는 그 8년 전에도 서글펐는데 왜냐하면 그 법리로서 싸워서 이기고 그 당시 기무사 계엄령 검토는요. 어쨌든 네. 형식적으로는 그런 검토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됐으면은 이 태극기 세력들이 막 이 난동을 부리고 이럴 때 계엄 간다는 얘기고 탄핵이 기각이 됐는데 그럼 촛불 세력이 폭동한다 하면 계엄 어쨌든 형식적으로 그럴 수 있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네. 짠 거 자체는. 근데 그 당시 계엄령을 얘기했던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헌재 자체를 우리가 계엄해서 장악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군사 정권을 만든다는 수준의 얘기였단 말이에요. 네.